네, 안녕하세요. 열고닫기 꾸망입니다. 네, 벌써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1년 전에 저희가 뭐 2만, 그다음에 뭐 3만 정도 나오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제가 창업과 관련돼 있는 주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귀한 시간을 내주실 김정기 교수님 모시고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장길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연구교수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학교에서 하는 일들은 서울대학교 내 기술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교원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 그다음에 컨설팅, 멘토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창업 교육 전문 채널인 M&L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창업 시기에 맞춰가지고 더 채널 M&A를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요. 지금의 창업과 관련돼 있는 사업도 채널 M&A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들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저희는 2025년도에 좀 핵심적인 부분을 좀 교수님한테 좀 어떤 해안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모셨거든요. 한번 2025년도에 좀 창업 지원 사업에서 핵심적으로 좀 다뤄볼 수 있는 그런 쟁점이 있다 하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요맘때 지원 사업이 정말 매일매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며칠 전에 이런 뭐 공고가 나오고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는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공고가 나오면 또 다른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은 매일매일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일정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 그런다면은 원래 그 정부 지원 사업 통합 공고가 1월 한 6일 정도, 7일 정도 그 정도를 안팎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주일 빨리 나와서 12월 27일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창업 지원 사업은 12월 31일 날 연말에 이제 집중적으로 공고가 나왔고요. 실제로 당시에 이제 중기부 발표에 따르면 예산을 좀 빨리 집행을 하겠다. 좀 왜냐하면 워낙 요새 경기가 안 좋고 힘들어하는 창업가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지원을 빨리 해줄 수 있도록 빨리 시작을 하겠다 해서 일주일 빨리 나왔고 그에 따라서 이제 다른 지원 사업들도 굉장히 빨리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정작 이제 공고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원래부터 우리가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던 예비 창업 패키지나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사업들은 아마 거의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주변에 조금 이제 아름아름 알아본 바로도 그렇고 오히려 이제 빨리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좀 신규 사업들이나 아니면 좀 이제 자잘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패키지 사업이 아니고 좀 이제 다른 형태의 지원 사업들은 좀 비교적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사업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뭐 예산이라든가 또 예산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지원 사업에 그 지원하는 팀이나 기업이 좀 달라지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요. 올해 예산이 줄었어요. 어, 작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줄었는데 이게 뭐 꼭 중기부의 어떤 특정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워낙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좀 많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줄었고요. 그 중에서 창업 지원 사업 쪽은 한 10%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 패키지는 한 22% 정도 줄어서 정말 크게 줄었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한 11% 정도, 17%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늘었어요. 한 10% 정도 늘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이 뭐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번에 어레인지를 하면서 지원 사업에 대한 특성들에 맞춰서 뭔가 조금 방향성을 가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들 설명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예산이 줄었다는 거,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근데 재밌는 거는 개수 자체는 오히려 늘어난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전체적인 총 개수는 약간 줄었지만 오히려 특정 분야에서 늘어난 그런 성향들을 보이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 다음에 또 개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던 소규모 뭐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정말로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소규모로 뭐 교육이나 이런 사업화 자금을 대주는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좀 생긴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기술 기반 창업 쪽에는 굉장히 많은 쪽을 투자해서 이제 딥테크 스타트업 같은 쪽도 많이 늘었고요. 또 작년에 우리가 이제 이상 기후 때문에 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그거 영향인지 몰라도 기후 관련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도 그것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면은 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창업을 좀 해야 되겠다거나 아니면은 좀 내가 좀 창업 지원 사업을 좀 받아서 좀 더 사업을 뭔가 좀 밸류업 시켜보겠다라는 사람이 이제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종류가 좀 다양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거든요. 예. 어떤 걸 좀 해야 될지도 조금 더 이제 분간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본인의
그 영역,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의 영역에 맞으면 무조건 지원을 하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은 뭐 예비 창업 패키지하고 뭐 에코 스타트업이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안 돼요. 그렇지만 신청은 가능하거든요. 내가 이거 하나 딱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거를 장담할 수가 없으니 일단은 다양하게 내가 낼 수 있는 사업은 지원 사업의 규모가 크건 작건 무조건 신청을 하시고 나중에 선정이 되고 나서 혹시라도 두 개를 같이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다 받으시면 되고요. 혹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본인의 이게 좀 더 유리한 그런 사업을 좀 선정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좀 더 저희는 오늘의 좀 영상의 포커스라고 하면 예비 창업자랑 그다음에 좀 이제 초기에 뭐 0년 차에서 한 2년 차 되는 좀 창업자분들이 좀 더 1년 안에서의 어떤 좀 지원 사업들이 있고 이런 걸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예비 창업자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좀 1년 차에 대한 좀 플랜 그다음에 지원 사업을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예비 창업이라고 하는 건 아직 창업을 시작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작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하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되면 시작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어떻게 잘 찾아가지고 이제 취직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절실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초기 창업자는 이미 사업자를 내놨고 거의 대다수는 그 시점에 내 인생에 올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절실함이라기보다는 진짜 그 생존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요. 예비 창업자는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들은 절실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막 인생을 걸고 뭐 이렇게 올인한 상황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디어 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단 돈을 받고 나야 뭔가를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말로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자금 조달이 우선이 돼야겠지만 그 자금 조달의 시점은 어차피 1월 말에 열리는 예비 창업 패키지 이후부터는 점점점 그 조달의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럼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러면 일단은 아이디어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사업을 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한번 플랜을 세워보고 정말로 이게 내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좋으면 사람들이 살 거야가 아니고 진짜 내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사람들이 돈을 내고 기꺼이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을 할까?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제 모든 플랜들을 짜야 되겠죠. 그게 사업 계획서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지원 사업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열심히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금 조달을 확보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그런 자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3월 달부터 생각하셔도 돼요, 일단은. 일단은 1, 2월은 무조건 자금 조달.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이 그 시점에 확보가 되고 뭔가 좀 시작이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시점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사업을 어떻게 이제 꾸려가야 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때부터 이제 뭐 사업자 등록을 언제 해야 될지 만약에 이제 팀원 영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죠. 뭐 그다음부터는 뭐 흔히 얘기하는 시제품을 만들고 뭐 고객 검증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뒤로 미뤄서 그 자금 조달 이 지원 사업 시즌이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교육들이나 이런 멘토링 서비스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조금씩 빌드업을 해도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쓰는데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사업 계획서를 써서 이제 뭔가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예비 창업 패키지는 이제 작년 같은 게 2월, 1월 말인가 2월 달에 나오는 부분인데 네, 좀 이제 사업 계획서를 이제 쓰는데 어떤 좀 사업 계획서 그 좀 서식을 보고서 좀 지원하는 걸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준비했을 때는 어떤 것부터 좀 낼 수 있는 좀뭐 작년 예년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랜들이 조금 있잖아요. 네, 좀 그런 플랜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가 예전부터 쓰기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쓰기 편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보통은 사업 계획서를 쓸 때 그 어려워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정말로 내가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아이디어뿐이 아니고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제품을 만들기까지 어느 정도의 노력과 인력과 시간이 소모가 되느냐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고 거기에 얼마나 자금이 필요할지를 예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또 실제로 그렇게 자금을 투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매출이 발생해서 그 자금을 회수할 때까지의 그 전략 같은 그런 전반적인 어떤 틀을 기획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초반에는 어느 정도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실제로 사업을 해가면서 또 검증해가면서 계속 고쳐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상담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렵진 않은데 정작 이제 사실은 과거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져 했던 부분들은 이 생각을 글로 쓰는 게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편해졌다는 거죠. 요즘에 뭐 워낙 잘 나오잖아요. 챗GPT. 그러니까 이 생성형 AI를 뭔가 좀 죄악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도 잘 쓰고 있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러분이 그런 챗GPT를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잘 쓰는 것까진 좋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거기 이제 메모리 돼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는 것 자체는 편해졌지만 그 글 안에 여전히 내 사상을 담고 내 사업을 담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니만큼 그런 것들만큼은 좀 교육도 많이 듣고 제 유튜브 강좌도 좀 보고 또 스스로도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좀 그런 이제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거는 챗GPT 여러 번만 쓰는 거 아닙니다. 다들 쓴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는 그 문장의 그 어떤 그 유려함, 뭐 그런 것들은 이제는 굉장히 많이 수준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남들도 그건 기본으로 하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투박하더라도 내 생각을 정말 잘 담아내고 누가 봐도 좀 공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스토리를 좀 잘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좀 그 사업 계획서도 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사업 계획서의 어떤 양식 서식을 좀 기본적으로 둔다고 하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 저도 이제 예비 창업자 단계일 때는 그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작년에 이제 올라왔던 공고문을 다운받아 가지고 좀 그렇게 했는데 좀 사업 계획서를 좀 그렇게 먼저 좀 써보면 될까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는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와 같은 사업 계획서를 기본적으로 받아서 쓰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요. 예창패나 초창패 혹은 이제 청창사 같은 사업 계획서가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계획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보여주기에 좋은 서식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 템플릿을 써보시면은 굉장히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게 도대체 여기는 뭘 쓰란 얘기지? 이거는 어떻게 쓰란 얘기지? 왜 앞에서 있던 얘기 뒤에 나오지? 굉장히 혼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평가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즉,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 자유서식으로 하면은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자에게 있어서 딱딱딱딱 항목을 나눠서 누가 이 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본인의 사업의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느냐. 그걸 위해서 준비가 된 템플릿이기 때문에 그게 절대로 쓰기 편한 사업계획서 템플릿은 아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지원자금 조달이라고 한다면 그 서식에 맞게 가장 잘 쓰는 게 중요하니까 당연히 그 서식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서식에 맞추면 다른 지원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그 틀에서 어긋나질 않습니다. 예비 창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이제 1년 차 어떻게 보면 이제 생존의 진짜 네, 전선에 이제 뛰어든 그런 창업자분들이 될 텐데 좀 이분들은 또 예비 창업자분들은 어떻게 또 준비를 좀 다르게 하거나 또 어떤 올해를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살아남아야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 창업을 구상하고 사업 아이템을 시작을 할 때는 누구나 이렇게 그 꿈과 희망에 젖어 있습니다. 당연히 성공을 꿈꾸고 있고 이거 뭐 너무 대박인 아이템이라 지금 여기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 조금 돈 들어와가지고 시제품 만들어서 내놓으면 막 너도 나도 막 이거 막 너무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투자도 할 것 같고 그런 이제 대단한 생각들을 대부분 하고 계시죠. 그렇게 사업하시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막상 시작을 해보면 이제 시제품 만드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시제품이 나와도 이게 막상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까지 또 매출이 나오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좀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깨달음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쯤이면은 이게 팔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이며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것이며 어느 정도의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정도는 이제 스스로 어느 정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외면하면 안 된다. 일단 눈앞에 있는 거 틀어 막으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것만 되면 어떻게 될 거야가 아니고 이 시점에서 청창사나 아니면은 초기 창업 패키지 7천만 원 들어와도 3개월 못 간다. 거의 대부분 이 현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외면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훨씬 더 비관적으로 내가 어느 시점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처할 수 있을지를 감안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생존 전략을 구성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지금 뭐 굉장히 뭐 시제품도 잘 나오고 어딘가에서 뭐 이렇게 상도 받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막상 또 이게 제품이 시장에 나가서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또 재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뭐냐 사업 계획을 다시 이제 좀 구성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걸 하실 때는 혼자서 그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주변에 괜찮은 멘토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지금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내가 만들어서 내가 사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다음에 남이 사서 쓰는 거니까 잠재적인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멘토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도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다음 달에 대한 얘기고 이번 달은 일단 자금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데 엄연히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조성한 예산이고 그런 용도로 쓰라고 배정을 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남이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받아서 쓰는 게 훨씬 더 이롭게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확신 정도는 좀 신념 정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늘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사업 자금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만약에 지원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또 받았다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 마인드로 지원 자금도 좀 접근을 하시고 그런 이제 좀 다각적인 고민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떤 좀 예전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예비 창업일 때 어떤 지원금금 받았을 때 이제 몇 천만 원 규모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와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1, 2년 차, 2년 차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지원 사업이 이제 뭐 회사를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그 운영비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거는 이제 일부분일 거고 그럼 결국에는 생존 전략을 짰을 때 그 지원 사업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내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뭐 3년차 이상에 대한 부분을 사실 뭐 다루지는 좀 않으려고 하기는 했으나 혹시라도 조금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3년 차부터는요, 저는 지원 사업 측면에서도 이 얘기는 반드시 합니다. 답이 없다. 그러니까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3년 차부터는 생존을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때쯤 됐을 때 생존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신 창업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그렇다고 또 지나온 길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렇게 막 살았거나 뭐 안이하게 살았거나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받쳐주는 거예요. 특히나 요새 좀 경기도 안 좋아지니까. 근데 실제로 그 정도 상황까지 3년 차에 오면은요, 사실 우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 지원 사업을 받든지 투자를 받든지 대출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 어느 하나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차가 되기 전까지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빌드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예 그냥 지금 시점에서 2년 차쯤 됐을 때 더 이상 버티기 힘드니 어떻게든 매출이라도 내서 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자라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지금부터 열심히 투자 유치를 띄워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실제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어디고 그 핏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회사의 가치를 어필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해서 실제로 투자 유치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냥 만약에 이런 준비들 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제 3년 차로 넘어왔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뭘 하면 상황이 나아진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예, 현실적으로는. 예, 이제 그만큼 힘든 상황이 시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지원 사업도 내볼 수 있는데도 많이 끊겼을 거고. 그럼 지금부터는 버티셔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든 뭔가 뭐 돈을 벌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버티시면서 다시 한번 빌드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그런 기업들도 실제로 잘 버티다가 나중에 잘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특별한 어떤 답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또 그동안 버텨온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관점을 바꿔가지고 좀 잘 그 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겠죠. 네, 좋은 말씀입니다. 좀 이게 버텨야 된다. 좀 약간 냉정한 얘기를 또 많이 해주신 부분으로 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예비 창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조금 더 이제 이거는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나가면 사람들이 막 사줄 것 같은 약간 그런 희망에 부풀어서 이제 창업을 결심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1년 차 때는 이렇고 3년 차 이후에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이제 좀 냉철하게 또 말씀을 해주신 거고. 자, 다만 이제 이렇게 정없는 얘기만 하고 끝낼 수는 없으니 조금은 그래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하자고 한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3년차 넘어간 다음에 저한테 간혹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있고 이제 가끔 대외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보통 그럴 경우에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은 일단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3년 동안 이번에 절대 놀지 않았다. 이 회사는 어쨌든 열심히 일을 했다면 본인이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그 시간 동안에 쌓아온 어떤 내재적인 가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가치를 최대한도로 잘 정리를 해서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역량으로 만들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고요. 그걸 바탕으로 지원 사업이든 투자 유치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해드리는데요. 일단 만약에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대표님 본인이 생각을 못 하고 있지만 실제로 회사가 생각보다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하면은 창업도약 패키지라고는 지원 사업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R&D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디딤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창업 성장 R&D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이제 몇 개 한 트랙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디딤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충분히 내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7년 미만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조금 이제 특이하게 우리는 매출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지금 현 시점에서 해볼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스케일업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핏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좀 회사의 색깔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지원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는 합니다. 어쨌든 버틴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버틸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정부에서 다양한 그런 지원 자금들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죠. 네. 또 이렇게 지원 사업까지 연차별로 또 준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또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네, 채널 ML을 통해서 계속 또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더 자주 올리신다고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정보를 이제 놓치지 않고 여기서 챙겨봐 주시면 네,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걸 또 쪼개서 보면 사업화 지원금 위주로 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또 우리가 결국에는 기업이 버틸려면 어떤 자금에 대한 부분인데 좀 이런 창업 자금 준비, 사업화 지원금 말고는 또 방법들이 물론 좀 이제 앞에서 얘기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좀 이것도 연차에서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좀 어떻게 또 준비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쓰는 게 먼저고 버는 게 나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다못해 내가 카페를 운영한다고 해도 먼저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커피를 사서 제공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커피 원두나 아니면은 각종 머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셋업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와서 커피를 사 먹으면은 그때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형태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꼭 뭐 잘 나가는 기업이건 아니면 그렇지 않은 기업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돈을 쓰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원 자금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내가 시제품 정도 만들어 보고 시장에서 좀 뭔가를 시작해 볼 땐 도움이 되겠지만은 보통은 그걸로는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게 택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년에 한 10억 정도의 매출을 생각한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뭐 원가에 인건비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면 은 8억이나 9억 정도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8억, 9억을 먼저 땡겨야 된다고요. 근데 8억, 9억을 주는 정부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형태로 뽑아야 되는데 그게 셋 중에 하나인 거죠. 첫 번째, 내 돈, 차기 자본 쓰거나 아니면은 빌려오거나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같이 리스크를 지면서 지분을 쉐어하는 투자 형태로 가거나 이 셋 중에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건 명백하게 이제 한계가 있으니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대출이라고 하는 것과 투자라고 하는 걸로 이제 두 개로 쪼개볼 수가 있는데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담보도 사실은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여러분의 가능성만 보고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그런 이제 그 지원을 통해서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도 그냥 무조건 나 예비 창업자인데 이런 사업 하려니까 돈 주세요 그런다고 주는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특허를 좀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베이스가 돼 있어서 뭐 시제품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출에 대한 것도 좀 그런 이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소상공인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중소벤처기업공단에서 나오는 청년 전용 자금 대출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대출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가 아마 이런 금융자금도 소진이 굉장히 빨리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대출 같은 게 결국 빚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사실 이게 생존에 걸려버린 그런 이제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빨리 자금 수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예산이 줄었던 것처럼 이제 국가적으로도 좀 이런 재정 상황이 그래 넉넉하진 않은 편이기 때문에 빨리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좀 빨리빨리 좀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기획을 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엔젤 투자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비 창업자 단계에서는 엔젤 투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엔젤 투자가 실리콘밸리에서 있는 그런 이제 엔젤 투자 정도로 그렇게 규모가 크지도 않고 활성화가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좋은 엔젤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받게 되기 좀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엔젤 투자를 덜컥 받는 것보다는 정말 초기에 자본을 그렇게 써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티면서 정부 지원 자금을 좀 어느 정도 받아서 좀 하다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좀 런칭해서 사람들에게 좀 빨리 보급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크라우드 펀딩 같은 그런 이제 그 솔루션을 이용해서 한번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번 제품을 한번 내보시는 것도 좋아요. 다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좀 양날의 검 같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게 잘만 하면 좋지만은 초기에 이게 완성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다 오히려 역풍을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물론 이제 대박을 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절대적이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든지 여러분이 이제 기술 기반으로 좀 이제 딥테크 기술 기반으로 만약에 창업을 하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매칭 프로그램들도 열려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용하시고요. 또 재작년부터 갑자기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이나 아니면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이제 여러 이제 수요처들에서 자기네들이 관심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한번 좀 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이제 매칭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도 좀 자주 참여를 하셔서 기업을 이제 많이 알리면 그만큼 이제 투자 자금을 땡기는 것도 훨씬 더 좀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뭐 VC나 AC 자체에서도 이런 배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좀 팀을 모집해서 좀 더 그 팀에 대한 뭐 가능성을 좀 보고 이후에 또 뭐 투자하는 형태로도 많이 가기도 하더라고요. 또 이런 부분도 좀 기회들이 있다 그러면은 또 이게 뭐 1년에 한 번인 경우도 있지만 좀 큰 VC, AC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분기별이나 네, 이렇게 또 진행을 하더라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 보셔가지고 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뭐 멘토나 아니면은 이런 또 코칭까지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조언을 받을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으니 이런 기회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느덧 또 이제 준비한 시간이 좀 어느 다 돼서 그랬을 때 좀 이제 교수님이 앞으로 좀 창업자 분들 그다음에 또 예비 창업자 분들이 2025년도에 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조언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그렇게 좀 조언을 또 받고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상담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쪽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다양한 이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오고 있고 이미 이제 작년 연말부터 저한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상담 건수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멘토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문득 깨달은 사실이 이 친구들이 갖고 온 사업 아이템의 대다수를 제가 1년 전에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업 계획서에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바뀌었어요. 뭔가 이게 한 5, 6년 전에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사업 아이템들이 엄청나게 튀어나왔거든요. 그때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가 처음 만들어졌던 그 당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업 계획서를 들고 올 때 하는 착각이 딱 그거예요. 이게 없다. 이게 기존에 이런 유사한 서비스가 없었다. 이런 제품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게 잘 될 것 같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비슷한 생각들은 계속 나왔고 비슷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런 지원 사업에도 내고 투자도 받아보려고 시도를 했던 사례가 이미 지난 3, 4년 동안 거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냉철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너무 좋은 아이템이고 기존에 없던 거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되게 감동을 받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갖고 오겠지만은 그런 어떤 그 아이템들이 의외로 그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어떤 기술력을 타고 아니면은 뭐 특정한 어떤 시기나 어떤 그런 이제 상황에 굉장히 의존적인 그런 아이템들이 아니라면은 즉 작년 이맘때 나왔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아이템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미 한번 나왔었는데 망했다라고 보시는 게 사실은 맞아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겸손한 시야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시기가 잘못됐고 상황이 조금 안 맞았기 때문에 원래는 떴었어야 될 아이템이 역사 속의 뒤로 이제 사라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아이템들은 할 수 있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어쩌면 과거에도 나왔을지도 모르는 그 아이템을 여러분이 새로 시작을 해서 뭔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 스스로가 좀 찾아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아 이거 없는 거야 기존에 없는 거야 이거 유사하게 하는 사람 없어 내가 독보적이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쩌면 이게 나왔었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나왔을까? 혹시라도 그렇다면은 분명히 내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보면서 한번 여러분의 사업을 좀 딥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이게 그 아주 디테일한 컨셉 자체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결국에는 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예전에도 제법 있었던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너무 그 자기의 사업에 매몰되지 않고 좀 시야를 넓게 갖고 또 이게 일단 시작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 거니까 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이제 그 사업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경쟁사 분석이라든가 시장 분석 이런 부분이 되는데 사실 그걸 이제 뭐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하다 보면 그 주변에 이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또 이제 앞에만 막 달리다 보면 그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이제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좀 더 사업에 대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뭐 먼 미래까지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그 포인트에 좀 잡아서 한번 주변에도 뭐 나랑 좀 생각을 비슷하게 했었던 사업은 또 이전에 없었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지금은 또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또 어떻게 좀 새롭게 한번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1, 2월까지 되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보자라고 했지만 그 이면에 저희가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을 할 때 아무래도 그 자금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매진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제 작년에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교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되게 더 크게 이제 놓칠 수 있는 부분에서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원 사업 끝났을 때에도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에 네, 창업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으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이제 창업과 관련돼 있는 주제로 해서 교수님과 또 재밌는 주제 있으면은 또 한번 모시고서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또 좋은 주제로 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